연사로 소개될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이면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방역이라는 이 엄청난 어록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세상이 다 겁을 먹어서 뒤로 빠지고 있을 때 이분은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정치방역을 하지 마라! 꼼수 봉역을 하지 말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때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큰 소리를 치다가 할 수 없이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만 한 서너 번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이동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독재 정권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인 신앙, 양심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중국이나 북한 수준으로 훼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권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범죄, 검찰에 대한 보복수사, 상권분립 파괴, 추미애 조국 윤미향의 파렴치 범죄, 라임 범죄, 옵티머스 범죄, 부동산 파탄, 국고 파탄, 경제 파탄, 차마 이루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국정 파탄과 헌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법원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무죄 선고는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명예훼손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훼손해도 본인이 고발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끝까지 법원이 판결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고소인은 문재인이란 말입니다. 문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고소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문재인은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유체이탈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그 명예훼손, 거기에 대한 고소인도 실질적인 고소인이 문재인 아닙니까? 참 불행스럽게도 북한 김정은처럼 제가 보면 문재인 정권만큼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어떤 정권보다 힘없는 국민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입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권력자가 국민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법원, 검찰,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됐는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종로경찰서가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정광훈, 김경재, 김수열 등 수많은 국민을 구속하고, 집회를 했다고 구속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구속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박원순 같은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검찰은 수사권을 배제하고 이런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권력의 충견이 된 경찰이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신도수 50명의 작은 교회가 크리스마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17차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린 게 뭐가 죄입니까?
17차례 대구 권영진 시장이 고발을 하고 교회 폐쇄법이 9월 30일 날 통과돼서 3개월 후인 12월 30일 날 시행이 됐는데 12월 31일부터 이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교회 폐쇄법이 아니다. 법에는 그래도 교회 폐쇄할 일이 없다.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교회 폐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17차례 고발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 교회를 탄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령 교회가 유일하게 신앙 양심의 자유, 신앙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저항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국가의식이라면서 총회 노예 단위로 찬성했던 목사들, 그 목사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와 대한민국 교회의 존재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한 교회가 17차례 고발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됐는데 그 교회는 50명밖에 없고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대구의 수백 개의 교회들은 문재인의 그 명령에, 일제시대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에 다 복종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한 게 일제시대 때 일제에 복종했던 거와 뭐가 다릅니까? 대형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배 안 드려서 처벌 안 받으니까 좋습니까? 모든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문재인의 명령에 굴복하는 대한민국. 이제 법원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요?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서초구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와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크리스마스 날 계속 영업을 하고, 확진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고 17차례 고발당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의학입니까? 이것은 문재인의 정치방역, 사기방역, 국민 인권 유린일 뿐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번 정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최근 4주간 코로나 집단 발생의 41.4%가 식당,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41.4%가 식당,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왜 크리스마스 날 영업을 합니까? 식사를 하고 폭탄주를 돌리면서 힘없는 국민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렸다고 112 신고하고 17차례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다중시설 41.4%에 이어서 두 번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16.9%가 발생한 직장입니다. 여러분, 전체 코로나 중에서 정부 보도자료에 16.9%가 집단 발생이 된 곳이 직장입니다. 미국은 관공서를 닫습니다. 관공서에서 식당에서 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전철은 왜 바글바글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닫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정치고 이념이고 국민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과학이 아닌 과학을 빙자한 법치파괴, 인권유리를 멈추어야 됩니다. 정치방역,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이는 교인만, 보수 예국 국민만 지극히 사랑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식당에서 41.4%가 퍼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16% 이상이 퍼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종교시설은 15.5%입니다. 집단 감염 중에서 세 번째 발생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발생한 사람은 다 죽어도 됩니까? 15.5% 되는 예배는 금지하고
전체 집단 감염 중에 12.3%가 병원 요양시설입니다. 병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발생해도 계속 영업해도 됩니까? 방송국에서는 가수, 아나운서, 시상식 수십 명, 수백 명이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나운서도 가수도 마스크 쓰고 방송하세요. 왜 목사님은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YTN 같은 언론들이 비난을 합니까? 가수는 바이러스가 없고 목사님만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겁니다.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769명이 쏟아졌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도 없는 국가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는데 구치소 재소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마스크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갈 수도 없어서 다 감염이 8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1월 27일 날 교도관에서 시작된 확진자 참사입니다. 교도관이 11월 27일 날 발생했는데 12월 18일까지 무려 21일 동안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빨려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MBC 조작수첩, 좌TN, 좌TBC, 좌파 언론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이만희 정광훈 목사는 집단 감염의 살인자라고 매도하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동부구치소 이 코로나 살인을 저지른 추미애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광훈 이만희는 사람을 감금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시켜놓은 사람에게 바이러스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는 종로경찰서는 이것도 무혐의입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국민만 고발하고 국민만 억압하고 국민만 처벌하면서 정작 이 코로나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온 국민에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문재인, 추미애, 정은경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해자는 문재인이고 우리 온 국민들은 1월 말에 중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국민들은 피해자입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습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만은 지금도 확진자가 8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몽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경제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1차 폭발 중국을 막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2차 폭발은 8월 휴가를 장려해서 발생한 것이고 3차 폭발도 문재인 정권이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려서 지금 41%가 소비 쿠폰 뿌린 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번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8월 15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사람 광화문 국민들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테러범은 정세균, 정은경, 정치방영하는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서 2월 달부터 국민의 집회만 말살하고 있습니다. 방역 독재를 하면서 중국,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어느 나라가 지금 미국, 유럽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백화점은 지금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지금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면서요. 백화점 마트에 수백 명, 수천 명, 10명도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동네 작은 상점을 이용하라고 하고 대형 마트, 백화점을 닫는 것이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 정권은 결탁되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만 좋아해서 국민들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예배도 못 드리는데도 백화점은 오늘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에는 지금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쿠폰 1000만 장을 뿌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4기 5단계 정치방역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4기 5단계 정치 방역에 의해서 국민을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17차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4기 5단계 방역을 보면 1단계부터 교회는 예배를 제한합니다. 백화점, 이마트는 확진자가 1000명이 쏟아져도 제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PC방, 공연장, 오락실 다 영업해도 교회 예배는 금지시키는 5단계 4기 방역. 교회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면은 코로나가 위험하고, 가수 아나운서는 텔레비에 나와서 마스크 절대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 차별하는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1년 동안 못하고 자영업이 무너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구하는 것을 방치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95%인 2만원짜리 화이자 모더나는 미국이 6억 회분, EU 유럽연합이 3억 회분, 일본이 1억 2천만 회분을 구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단 한 개의 그 95% 효과가 있는 백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5천원짜리 효과가 70%에 불과하고 지금도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왔다 갔다 하는 FDA 승인도 받지 못한 5천원짜리 아스트라제네카 구해놨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월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리고 2월달에 들어오더라도 양이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팬데믹을 만들고 국민을 박해할 줄만 알았지, 추미애는 윤석열만 찍어낼 줄 알았지, 거기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재소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정권, 이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문재인의 이 백신을 홍보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거기에 의사라고 나와서 하는 말이 화이자, 모더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일반 국민은 못 맞을 만큼 적은 양이랍니다. 여러분, 6억 회분이, 미국 인구가 3억인데 6억 회분이 미국 일반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1억 회분이 일본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3억 회분이 유럽 국민이 못 맞을 양입니까?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끝없이 기만하고 속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문재인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하면 처벌하겠다. 청와대부터 처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북한 대북전단도 금지시키고 구속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인권유린이라고 대북전단법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오해라고, 내정간섭이라고, 김정은이가 하는 말 내정간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은 감옥 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국민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철저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41% 집단 감염이 나오는 식당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벗고 폭탄주를 돌리고 있는 이런 대국민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양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내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